소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기자 출입 거부하셨고, 보좌진 배석 거부하셨고, 회의실 사용 거부하셨고, 소장실에서 차단만 얘기하셨어요. 정당이 민간단체입니까? 공식적인 국회 법사위원회 요구에 대해서 피감기가 아니세요? 이 사실 서울구치소장 자리가요. 약간 검찰의 중앙지검장 같은 자리이고 이 김현우 소장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승승장구해왔던 구치소장입니다. 2024년도 윤석열 정권 때 승진을 했었고 올해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을 때 올 2월 달에 서울구치소로 간 사람이거든요. 그때 발령이 났습니다. 그럼 그때는 최성목에 의해서 윤석열을 가장 잘 모실 사람이 같다고 보는 게 의심되는 합당하지 거죠. 않겠습니까? 의심되는 뭐 거네요. 작년엔 또 수원구치소장이었거든요. 또 수원구치소 이화영 전 부시장님 이제 접견 갔을 때도 방해했고 네. 막았던 분이죠. 출정 기록 달라고 했는데 그거 거부했었죠. 김희정 의원님, 그럼 민주당 주장은 최상목 대통령 고난대행 때 올해 2월에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갈 때를 대비해가지고 잘 돌봐줄 사람, 이 사람이 김현우 소장이다. 네. 그래서 서울구치소장 된 거다. 지금 민주당 지금 이런 주장이네요. 민주당도 무리해서 지금 구치소에 계속 방문을 하면서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윤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사실 국민들이 실망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있는 규정을 지키고 있는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것 또한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은 서울구치소장이 본인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본인이 법을 어긴 게 있으면은 민주당 보고 자신을 고소하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원회라는 이유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권한 없는 일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의 SNS에도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치소장 왜 교체 못하느냐? 빨리 교체해라. 구치소장의 이름만 빼고 굉장히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자, 구자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런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교체를 못하느냐? 위법이 없으니까요. 구치소장이 적법하게 행동을 하니까 의원들이 가가지고 저렇게 시위를 하고 협박을 하는 건데 저 자체가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니까 저렇게 그냥 압박만 넣는 거구나라는 걸 역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위법 행위가 있었으면 당장 직위해제했겠죠. 당장 교체했겠죠. 왜냐?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구치소장이 하는 거는 여태까지 관례, 전례뿐만 아니라 법에도 딱 맞습니다. 지금 누가 체포영장에 대해서 저렇게 뭐 불응하느냐 이러는데 제가 했던 사건들에서도 막 재소자들끼리 몸싸움하고 안 나간다 그래서 제가 국선했던 사건에서는 가면은 뭐 기분 내킬 때만 나와요. 수사해가지고 막 붕붕 뜨고 그래요. 그래서 구치소장도 백혜련 의원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 상황이 부당한 것처럼 물어보려고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비일비재합니다. 재소자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냥 아프다 그러면 안 나가는 거 매번 벌어집니다라고 하는데 저도 실무하면서 매번 봐요. 근데 그걸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 인권 침해라고 하고 국가배상이 인정됐던 사례가 있고 그걸 물리력으로 행사해서 끌어냈을 때는 형사 문제도 되고 손해배상도 되고 그러니까 구치소에서는 아니 여태까지 다 그런 거가 우려돼가지고 이걸 안 끌어냈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끌어내는 거에 연연해가지고 구치소 직원들한테만 이런 부담을 지우십니까?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담이 법적으로 맞으면 구치소장을 직위했겠죠. 근데 직위해제 못하는 게 법에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온 얘기는 뭐 뒷수갑이라도 채워서 나와라. 그 얘기를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경찰 출신이죠.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지금 뭐 뒷수갑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지금 듣고 유일한 변호사시기 때문에 이게 맞는 얘기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1차 체포집행 갔을 때는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2차 갔을 때는 계획을 가지고 가지 않았겠냐, 어떻게 할 계획이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갑을 채웠냐라고 물어봤더니 안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수갑과 포승줄이 보호 장비에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쓸 뭐 여건이 안 됐다, 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언제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의자를 붙잡고 안 나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갑을 채우면 이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뒷수갑을 채우면 의자를 잡고 뭐고 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이 다 뒷수갑, 인권 침해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검색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다 위법이라고 수십 차례에 걸쳐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하고 경찰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침 내려졌고 인권 규정도 개정됐어요. 저거 함부로 뒷수갑 채우면 인권 침해입니다. 국가배상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체포를 목적으로 하니까 저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뒷수갑이라는 거 함부로 채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 일선에서는 뒷수갑 해가지고 이거 좀 체포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압수갑했을 경우에 도망칠 우려 있습니다. 그래도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서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싹 무시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경찰 국가 되는구나. 인권 침해를 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국가 되는구나.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영장이 나왔으니까 응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실무에서 벌어지는 얘기의 절반만 하시는 거예요. 왜냐?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물리력 행사해가지고 잡아야죠. 저항을 하면 뒷수갑 채워야죠. 그때는 저항이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구속이 돼 있잖아요. 신병 확보가 되어 있을 때는 밖에 돌아다니는 도망다니는 사람 체포할 때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장이 안에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구속이 되어 있으면 신병 확보가 되어 있죠. 그때는 진술 얻어내는지 마는지가 수사의 목적이지 물리력 행사에서 막 찍어 누르고 막 들쳐 업어가지고 끌어내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진술을 하기 위해서 끌어낸다? 그거는 그럼 가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진술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장소 차이만 있지 수사의 실체는 똑같거든요. 예. 그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가서 물어봐서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술 조서는 똑같은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것마저도 민주당에서 바쁜 법에 의하면은 재판부 가가지고 저 이 조서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휴지돼 하면 버리잖아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는 지금 체포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밖에 돌아다니는 도망다니는 사람에 대한 예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도망다니는 사람이랑 구속돼 있는 사람은 달라요. 구속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 또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내는 경우는 없습니다.